I'm going back to see my father. We need to keep moving. Come on. I'm going there, no more to 아무래도 역사학을 전공하다 보니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적어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대의 인상적인 전쟁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다루는 학문인 인문학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쟁을 연구해야 한다니. 제가 항상 수업을 들으며 생각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상식 밖의 일이다. 우리는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배웁니다. 이는 단순히 반복학습으로 체화된 명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은 화합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상식과는 별개로 역사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오늘 리뷰할 영화 1917에서도 다루고 있는 전쟁이라는 목적지죠.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발전을 누렸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기계공학의 발달이 대량 생산의 붐을 일었고, 증기기관과 철도의 발달은 물자 공급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 비행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은 인류의 편리한 생활에 큰 기여를 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탐욕에 의해 그 본질이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1914년 7월 28일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것이죠. 기차는 무기를 실었고, 자동차와 비행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고한 생명을 실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생필품을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장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죠. 인간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 미쳐 돌아갔던 세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유럽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인류애를 추구하던 예수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유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1917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테이크처럼 영상을 유지하는 원 컨티뉴어스 숏의 활용이 그 첫 번째 이유였고,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유례없는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준 부분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내용에서 우리를 빨려 들어가게 해주었던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화를 보는 119분 동안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게 집중하며 봤던 영화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해보도록 하죠. 유튜브를 찾아보니 영화 관련 역사를 정리해두신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전공이 역사인 제가 이야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의 채널을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개괄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때는 전쟁이 한창인 1917년, 독일군과 연합군은 서부전선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퇴각을 합니다. 원래 전선에서 약 40km 떨어진 후방으로 퇴각했죠. 영화에서는 15km로 나오더라고요. 기회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한 맥켄지 대령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퇴각하는 독일군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독일군의 계략이었습니다. 알베리 작전이라 불리는 이 작전은 수적 물적 열세에 처한 독일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후퇴하는 척 새로운 전선인 지그프리트 라인을 형성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열을 정비해 공격해오는 연합군을 몰살시키고 최종적으로 전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에서 보병사단과 포병사단 간의 연계된 편제 시스템을 형성하는 등 화력이 집중한 방어 전략을 취했습니다. 연합군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공격을 준비하는 맥켄지 부대. 후퇴했던 독일군은 정말 치밀하게도 여러 물자며 통신 장비를 끊어버리고 후퇴했습니다. 때문에 극중 맥켄지 대령의 부대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이에 에린 무어 대령의 부대에 있었던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전령병으로 독일군 후퇴 경로를 따라 맥켄지 부대로 가게 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무사히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영화 1917 리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을 다루는 영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총과 포가 등장한 전쟁은 칼과 활이 있었던 전쟁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눈부신 과학 문명의 혜택 덕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총알이 날아가고 사람의 머리를 뚫습니다. 전쟁이 물자와 인력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쉽게 죽는 만큼 사람이 쉽게 동원되었다는 것도 바로 현대전의 특징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죠.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선 지휘관이 전쟁을 지휘하고 전략을 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관총과 포로 무장한 적을 향해 돌진하다가 죽어나가는 군인들의 모습만이 나올 뿐이죠. 실제 세계 1차 대전 당시 과학 문명의 발달로 무기는 발전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략은 전근대 시대 칼과 활을 들고 싸웠던 기마병과 보병을 중심으로 한 돌진 전략에 멈춰 있었습니다. 즉 세계 1차 대전은 먼저 물자가 떨어진 쪽이 패배한다는 치킨 게임이나 진배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세계 1차 대전의 종전엔 독일의 경제 파탄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물자 소비형 전쟁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영화는 이러한 전쟁의 참상을 비판이라도 하듯 전쟁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부터 두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인공 뒤에 여러 군인들의 모습을 배경으로 연출하는 장면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후방 참호에서 최전방 참호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군인들의 모습은 점점 변해갑니다. 부상을 당하고 실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급박한 상황 때문인지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에게 시비를 거는 군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치 점점 어두운 색으로 향해 가는 그라데이션과 같은 장면들은 영화 초반부터 감독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보아라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이러한 것들을 극명히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이어지는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의 여정도 참으로 처절합니다. 철조망에 열매같이 걸린 시체들, 진흙 속에 파묻힌 시체들, 썩어 들어가는 시체들, 자신들의 운명이 될 수 있는 지옥 같은 시대의 악몽을 마주하며 그들이 달려야 하는 이유는 1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병력이 또 다른 전장에서 전투 병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면 참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발걸음이 맥켄지 부대 최전방에 있는 형을 살리고자 했던 발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전쟁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영화 속 두 주인공은 왜 그토록 달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극중 군인들은 싸워야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악몽 같은 시대에서 군인이라면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살인이고 죽음인데 말입니다. 한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전쟁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극중 한 군인의 대사처럼 고작 땅덩어리 하나 더 차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스코필드의 대사 중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훈장을 와인과 바꿨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하면 받는 훈장. 전쟁에서 공이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증오하고 환멸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인류애를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과연 인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와인처럼 알코올이 주는 한순간의 쾌락보다도 못한 것이 전쟁이라는 메시지가 와닿는 연출이었습니다. 영화 1917은 감독 샘 맨더스의 할아버지 알프레드 맨데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참전자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관련된 영화이니만큼 영화 전체적인 디테일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부 그 길이를 이어놓으면 지구 한 바퀴에 해당한다는 미로 같은 참호의 모습이며 전쟁이었던 서부전선 지역의 진흙지대와 그 속에 무수히 파묻힌 시체들, 와이어 기술이 발달하며 등장한 쇠사슬에 걸린 시체의 모습까지 영화를 보는 내내 무슨 역사 다큐를 보는 듯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성에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정말 특이한 촬영 기법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컷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찍어낸 영상을 원테이크라고 합니다. 원테이크 촬영 기법의 장점은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듯 1인칭 시점으로 사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처럼 컷이 끊어지지 않으니 훨씬 더 몰입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영화는 전쟁의 실황을 파헤치듯 보여주기에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원테이크 방식의 촬영 기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어 단순히 원테이크에 머물지 않고 원테이크로 찍은 여러 씬을 하나로 연결해 영화 전체가 원테이크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고 합니다. 이 촬영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에도 등장했고 라라랜드의 오프닝 숏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가 종군 기자라도 되는 듯 혹은 블레이크와 스코필드와 같이 여행을 떠나는 제3의 인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기법의 활용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보는 내내 그게 빨려 들어가듯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배경음의 활용도 너무나도 인상 깊은 영화입니다. 주인공들의 처한 상황에 걸맞게 적재적소에 흘러나왔던 배경음도 그게 몰입감을 더해준 요소였죠. 개인적으로는 영화 후반부 장면 맥켄지 부대의 후발대에 도착한 스코필드가 숲속에서 들었던 노래는 듣는 내내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 1차 대전뿐 아니라 이후 일어나는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한국 전쟁도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어갑니다. 전쟁이 휴전된 지는 67년이 되었죠.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두고 외교 전쟁이 한창인 21세기 주변 국가를 포함 세계 여러 국가들은 우리의 상황을 주시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지를 노리고 있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영화 1917이 대한민국에게 주는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서양 국가의 비극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안의 비극 한국 전쟁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수한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갔고 우리는 분단되었습니다. 사실 그 분단도 우리의 자의가 아닌 소련과 미국이라는 국가의 외압이 있었죠. 전쟁이 한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인 외교권, 국력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세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삶은 원시 시대로 돌아갔죠. 과연 인류 역사에서 전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소수의 지도자들이 욕심을 이유로 결정하는 전쟁이라는 것. 대의명분 어쩌고 저쩌고 이에 피해를 받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무고한 국민들 뿐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봉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